자, 그래서 그때 13번까지인가 아마 풀었던 것 같은데 계속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까지 풀었죠? 15 곱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14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 10이 되도록. 이거 풀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거? 비슷한 게 나오니까 한번 더 풀게요. 어떻게 10을 정리승분해야 되지? 먼저 양변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4를 곱해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다가 전체 괄호하고 4를 곱해주고 분배법칙하고 한 개 두 개니까 괄호하고 4를 곱해줍니다. 양수를 곱하여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이렇게 곱해버리면 4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가 얘랑 분배법칙 될 테니까 마이너스 괄호하고 반드시 x 플러스 a. 그 다음 4를 이렇게 분배법칙하면 마이너스 4. 그 다음 부등방향 그대로 4를 이렇게 분배법칙하면 4a. 4를 이렇게 분배법칙하면 마이너스 2x. 그래서 이걸 정리승분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얘는 4a 마이너스 2x.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인데 넘어와서 플러스 2x가 되고 4a인데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 플러스 a가 되니까 5a가 되고 얘는 플러스 4. 따라서 계산하면 x는 5a 플러스 4보다 크다.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부등식을 풀었는데 a가 지금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부등식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부등식의 값 중에서 값을 구했어요. 그 값이 누구냐? 5a 더하기 4보다 큰 것이 x의 값인 거야. 그런데 그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 10이 돼야 된대. 즉 여기에 들어있는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0이 되도록 한마디로 이 5a 더하기 4라는 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뭐를 그려서 푸는 거지?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푸는 겁니다. 10이 제일 작은 수라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8, 9, 10, 11을 한번 적어놓고 이 5a 더하기 4라는 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 수보다 크다를 수직선에 표현을 해볼게요. 만약에 5a 더하기 4가 요쯤에 있어요. 5a 더하기 4가 그거보다 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수들은 다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얼마죠? 11입니다. 근데 질문에서는 뭐라고 했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반드시 10이 되도록 a의 값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10과 11 사이에서 즉 이 사이에 있는 이 수가 5a 플러스 4가 요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갈 때는 11을 최소로 가지는 자연수를 최소로 가지기 때문에 문제의 뜻에 맞지 않다는 거지. 그럼 이 위치를 들고 옮겨야 되는 거야. 10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그래서 어떻게 옮겨야 돼? 뒤로 좀 당겨야 되겠네. 어떻게? 요렇게. 근데 만약에 9까지 당겨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제일 작은 자연수가 9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대충 요쯤에 5a 플러스 4가 위치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안에 반드시 10을 가지겠구나. 그래서 5a 더하기 4의 위치를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5a 더하기 4는 9랑 10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요게 일단 1차로 머릿속에 수직선상에서 위치를 찾아줘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a 더하기 4가 10 위에 오거나 9 위에 딱 그대로 위에 위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는 이 출발점에 색깔이 들어간 동그라미로 출발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보면 부등식에 동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없습니다. 동호가 없으면 하얀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동호가 있으면 그 숫자를 포함해서 즉 x의 값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숫자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5a 더하기 4가
지금 현재 이게 동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얀 동그라미인데, 그래서 이게 하얀 동그라미인지 까만 동그라미인지가 중요합니다. 얘가 10 위에 온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건데, 그러면 10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5a 더하기 4는 10 위에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등호를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5a 더하기 4가 만약에 9 위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 수의 위치가 9 위에 온다는 말은 여기에 등호를 넣어서 9 위에 5a 더하기 4가 위치한다는 말인데, 얘가 등호가 들어간다고 해서 5a 더하기 4의 위치가 9가 된다는 뜻이지, 이 수가 9가 된다는 뜻이지, 원래 부등식에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하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9를 가지지 않으면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제일 작은 자연수는 9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a 더하기 4의 위치는 얘가 하얀 동그라미니까 어차피 9를 가지지 않으니까 위치는 9의 위치에 있어도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이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중요하고요. 그 친구들이 10이라고 해서 또 10은 더 넣고 9를 안 넣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위치를 옮기면서 여기에 동호가 없으니까 하얀 동그라미로 만들어 놓고 옮기면서 하얀 동그라미를 9 위에 갖다 놓고 그림을 그려봐. 9를 안 가지고 가네? 그럼 제일 작은 수자연수 10이네? 그럼 5a 더하기 4의 위치는 9 위에 와도 괜찮네? 9 위에 와도 괜찮다는 말은 5a 더하기 4는 9가 돼도 되는 거야. 즉 이 수는 9가 돼도 되는 거야. 얘가 9가 돼도 이거의 답은 x는 9보다 크다니까 제일 작은 자연수는 10이거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등호를 어디에 넣어줄지 안 넣어줄지 선택하는 거, 요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5a 더하기 4의 위치를 등호까지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이걸 풀면 돼요. 양변에 4를 빼주면 5a는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6보다 작다. 따라서 a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정수의 값을 구하랬는데 이 안에 있는 정수는 1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 a는 1이 되겠네요. 저번 시간에 아마 이 문제까지 푼 것 같아요. 한 문제 마지막에 더 푼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푼 것 같지?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반드시 수직선 그리면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 문제도 푼 것 같은데 a는 2보다 크고 b는 2a-1일 때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라. 이것도 풀었던 문제 같습니다. 중복됐지만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풀게요. 어쨌든 부등식의 해를 구하니까 x를 구해야 돼. 근데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군데 있잖아. 그럼 식을 정리정돈부터 해야지. 이 단서는 즉 나눌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려주는 단서니까, 그리고 b는 2a-1인데 a와 b가 섞여 있잖아. 그러면 문자를 굳이 두 개로 둘 필요가 없잖아. b를 2a-1로 바꿔버리면 되지. 따라서 바꿔버립니다. a 빼기 b가 2a-1이니까 마이너스 b니까 분배 법칙을 할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x가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마이너스 x 플러스 a 분배 법칙을 하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 2b인데 2b는 이거를 두 배 한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4a 빼기 2 그리고 제일 뒤에 빼기 7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정리하면 x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되겠네. 그럼 플러스 1x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a 빼기 2a는 마이너스 a고 넘어오면 플러스 2의 x가 되고, 그 다음 오른쪽은 5a 마이너스 9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그래서 나눠버리니까 x는 마이너스 a 더하기인데 여기 2 빼기 a잖아 보면. 근데 이거 순서 바꿔도 돼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a니까 위치 바꾸면 앞에는 2 뒤에는 마이너스 a. 따라서 2 마이너스 a분의 5a 빼기 9 이렇게 나오네요. 분호 방향 어떻게 될까요? 양수가 음수가 체크해야지. a가 어떤 수인데? 2보다 큰 수입니다. 2보다 큰 수면 예를 들어 3이란 뜻인데 마이너스 3 더하기 2 음수잖아. 맞지? 샘플로 넣어보면 실제 3을 넣으면 안 되고 체크만 하는 거야. 그냥 2보다 큰 수에서
음수를 붙였으니까 2보다 큰 수의 음수 붙였으니까 더하면 음수입니다.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그래서 x를 구했어요. 근데 그 구한 x가 이거랑 같답니다. 두 개 비교하자. x 같고 방향 같고 분모 2 빼기 같고 분자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비교하니까 ma 5a m은 5네. 플러스 n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니까 n은 마이너스 9라고 해야 되겠네. 질문은 m과 n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m 더하기 n은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라는 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6번 1차 부등식의 해가 그다. 그럼 해를 구해서 비교하면 되겠네. 풉시다. 해를 구합시다. 전개해. 2x 더하기 2a 마이너스 1 그 다음 x 마이너스 3. 자, x는 왼쪽으로 모으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자, x 왼쪽으로 가면 2x 빼기 x니까 x가 될 것이고 부호 방향은 아직은 그대로고 2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플러스 1인데 뒤에 마이너스 3이 있었잖아 원래.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x의 범위 구했습니다. 이게 이거랑 똑같다잖아. 해가 얘라잖아. 그러면 방향도 같고 x도 같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이거랑 같다는 얘기네. 지금부터는 마이너스 2a 빼기 2가 그러면 마이너스 8이구나.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는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6. 따라서 a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같은 부호를 나누면 양수로 바뀌는 거지. 답은 3. 그래서 a 값을 구했습니다. 답이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겠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한두 문제씩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는데 웬만한 문제들은 그냥 쭉 풀어주면 돼요. 소수가 있네?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일단 100을 곱해야지 뭐. 그럼 100을 곱하면 8x 마이너스 5는 5x 플러스 7 넘겨주면 8x 빼기 5x는 3x 7 5를 넘겨주면 플러스 5니까 12 따라서 x는 3, 4, 12 나왔네요. 수직선을 그려주면 4보다 크다. 그럼 4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여기 있는 범위에 있는 x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는 거야. 근데 만족하는 자연수 x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구하래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x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는 누구예요 그러면? 답은 5가 되겠죠. 왜 4는 안 돼? 여기 동호 없잖아. 4보다 크니까 4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4보다 큰 수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는 5지 뭐. 이렇게 구해줍니다. 됐어요? 이것과 이것을 모두 만족한다. 무슨 뜻일까? 두 개가 동시에 가지는 x를 찾아라는 뜻이야. 그럼 둘 다 풀으라는 뜻이야. 1번 풀고 2번 풀고 1번 빠르게 풉니다. 양변에 10을 곱해야 되겠네. 그럼 2x 마이너스 14 등호 있고요. 4x 플러스 8 2x인데 x, 4x를 넘기면 빼기 4x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플러스 8인데 마이너스 14 넘어가면 플러스 14니까 22가 되겠네. 따라서 1번 풀면 x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마이너스 2분의 22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11. 그래서 첫 번째 답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 답도 구할게요. 양변에 최소 공배수 6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다 6을 곱하면 머리 살짝 적어놓고 할게요. 곱하기 6을 하면 분배 법칙. 자, 2하고 6 약분돼서 3이 되겠네. 그리고 항이 두 개니까 괄호하고 반드시. 그다음 3이 6이라 약분하면 2가 되겠네. 마이너스 1과 계산해서 이렇게 되고 괄호하고 x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은 6 되겠네. 그 전개하면 3x 빼기 3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6 됩니다. 계산은 얼마? x. 그래서 넘기면 더하면 7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모두 만족하는 정수라 했으니까 수직선을 그려야지. 수직선을 그리니까 마이너스 1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성립하는 정수는 바로 이 사이에 있는 정수겠네. 자, 이거 개수 어떻게 구하면 되지? 빠르게 구할 때 양쪽 다 들어갈 때는
등호가 색깔이 다 들어가 있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됩니다. 쉽게 들어가는 거야. 큰 수가 마이너스 1이고 작은 수가 마이너스 11이야. 그 수를 빼야 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더하기로 바뀌니까 10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개수는 여기다 1을 더해서 11개라고 하는 거야. 자, 개수 구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리가 수익선에서 예를 들어 1부터 5까지 안에 있는 자연수를 구하라. 양쪽에 다 등호가 들어가 있지. 자, 어떻게 구한다고? 1부터 5까지는 사실은 세기 쉽지. 1, 2, 3, 4, 5니까 몇 개? 바로 5개야. 근데 그거를 우리는 숫자가 커지더라도 음수가 나오더라도 같은 방법.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5 빼기 1은 4. 거기다 1을 더하면 정수는 5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은 등호가 안 들어가 하얀 동그라미야. 한쪽은 까만 동그라미고.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1이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절반만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자연수를 셀 때 그러면 그냥 빼면 바로 4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또 다르게 그러면 양쪽 다 하얀 동그라미 1도 안 들어가고 5도 안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1도 빠져야 되고 5도 빠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2, 3, 4 3개만 되거든. 따라서 양쪽 다 안 들어갈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1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3개가 되는 거야. 지금은 양쪽 다 들어가는 정수를 가지고 있는 수의 범위에서 정수의 개수를 세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마이너스 1 빼기 11 그럼 플러스 10이 나옵니다. 거기다 1을 더해서 양쪽 다 들어갔으니까 11개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또 가끔씩 또 어떤 친구는 그런다. 그럼 선생님 자연수 정수를 안 주고 어떤 수가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7.2보다 작다 이렇게 주면 어떡합니까? 이 안에 있는 자연수 개수 세라는데요. 그럴 때는 2분의 1보다 큰 자연수가 누구야? 1이거든. 그럼 1 이상 7.2보다 작은 자연수는 제일 큰 거 누구야? 7이거든. 그럼 이렇게 범위를 바꿔준 다음에 1부터 7까지 양쪽 다 동호 들어가니까 7에서 1을 뺀 6에다 1을 더하면 7개. 물론 이거는 1부터 시작하니까 1, 2, 3, 4, 5, 6, 7이니까 그냥 바로 7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수를 바꿔주고 자연수의 개수를 세거나 정수의 개수를 세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정수의 개수 세는 것도 가끔씩 자주 나오니까요.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려주는 단서라고 했죠. 풀면 됩니다. 바로. x가 정리돼 있네. 오른쪽도 정리돼 있네. 나누기만 하면 되겠네. 얘를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따라서 x는 즉 a 빼기 2분의 3a 빼기 6인데 3a 빼기 6? 최대 공약수 누가 있어? 3이 있다 맞지? 그래서 분배 법칙으로 묶어냅니다. 그러니까 약분이 되네. 사라집니다. 자, 부등호 반경만 잘 정해주면 되겠네. 2보다 작은 수에서 2를 빼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예를 들어 a를 1이라고 생각해봐. 1에서 2를 빼면 음수지. 음수를 나눴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바뀝니다. 따라서 최종 답은 x는 3보다 작다. 문자는 약분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되겠어요? 그 다음 20번 이거의 해가 3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이걸 구해야 되지. x는 왼쪽이니까 a, 2x 넘깁니다. 마이너스 2x인데 개수끼리 계산해서 a 빼기 2x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마이너스 10도 그대로. 자, a 빼기 1을 나누면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x는 a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0보다 작다라고 하려 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해가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 바뀌었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예측할 수 있지? 이 앞에 있는 수를 나눴는데 바뀌었구나. 이거 음수겠구나. 그래야 바뀝니다. 됐니?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답을. 그럼 이거랑 이제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방향도 같으니까. 그럼 이제 누구로 바뀐다고? 이 수가 3이구나. 지금부터는 a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a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0은 3이구나. 양변에 a 빼기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0은 3 곱하기 a 빼기 2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10은 3a 빼기 6.
그래서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6을 왼쪽으로 보내버릴게요. 그럼 3a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4. 따라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a는 3분의 마이너스 4. 어차피 왼쪽으로 좀 바꿔서 쓰는 거예요. 이항시킨 거 아니야. 위치를 바꿔서 쓰는 거야. 그래서 a는 3분의 마이너스 4다. 이런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21번. 이거의 해가 이걸 때 그럼 구하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럼 비교해야지. x 넘겨. 그럼 ax 플러스 2x니까 a 플러스 2x. 그 다음 a가 있는데 3이 넘어오니까 a 빼기 3. 양변을 누구로 나누냐? 해가 나오는 거야. x만 남겨야 되니까 a 플러스 2로 나눕니다. 그래서 양변 a 플러스 2로 나누면 x는 a 플러스 2분의 a 빼기 3. 근데 부동호 방향은 보니까 해를 구했는데 부동호 방향이 원래 있던 거랑 어떻니? 그대로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양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부동호 방향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를 구한 거야. 근데 이 해랑 이 해가 어때야 돼? 같네? 뭐야? 같은데 뭐 하라는 거 도대체? 질문은 뭐 하러 가는 거지? 이게 성립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갑자기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지? 답은 똑같이 나왔는데. 근데 뭐라고? 이 부동호가 이 식은 같은데 이 부동호가 만약 바뀌어 나오면 어떡할래? 그럼 얘랑 같을 수 있어? 없지? 언제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 나누는 수가 어떻게 될 때? 그래서 바로 이것이 A 값의 범위를 알려주는 거야. 아, 이렇게 답이 같게 나오려면 A 플러스 2가 0보다 큰 수일 때 이거의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만약 그게 아니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이 바로 A의 범위를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따라서 2를 이항시키면 A는 어떤 수보다 커야 돼? 반드시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 수가 양수가 되는 거고, 이 수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답이 똑같은 부동호 방향이 같은 채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질문에서는 A의 범위를 구하라는 말은 이것이 양수다라는 말을 가지고 A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이 돼야 되는구나. 그거를 찾아라는 뜻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답이 같은데 여기서 뭐 하라는 얘기지? 그걸 하기 위해서 왜 얘기를 나눌 때 부호를 체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이것이 양수다 적어놨잖아. 이게 바로 식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게 A의 범위를 알려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O를 체크해야 됩니다. 부호를. 그 다음 자동차의 1리터당 주행거리가 1리터당 1,500원으로 일정한데 얘는 1리터당 10km로 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구입 비용이네. 그 다음 어느 자동차를 구입하는 게 유리한가? 자, 친구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또는 이마트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 근데 똑같은 과자를 샀는데 마트는 편의점은 2,000원인데 마트는 1,500원이야. 어디서 사는 게 유리한 거야? 많은 게 유리한 게 아니지. 물건을 사는 거는 금액을 적게 주는 게 유리한 거지. 그래서 마트에서 사는 게 편의점에서 사는 것보다 500원이 싸니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지. 즉 우리는 지금 자동차 구입 비용과 연료를 소비하는 연비를 통해서 자동차를 어느 거를 구입하는 게 유리한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유리한지를 알려면 뭘 계산해 봐야 돼? A 자동차를 살 때의 가격과 내가 어떤 몇 킬로미터를 한 달에 또는 1년에 차를 운행하는 거리를 생각했을 때, 차를 만약에 5년을 탄다고 생각했을 때, 즉 들어가는 기름값 총액, 그거를 따졌을 때 기름값이 자동차 값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기름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차는 싸게 샀지만 기름값에서 손해가 많아서 전체 비용으로는 손해가 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내가
몇 킬로를 타야 이 자동차를 몇 킬로까지 탈 때 두 자동차를 즉 가격이 A를 사는 게 유리한지 B를 사는 게 유리한지 판가름이 되는 거야. 맞지? 왜냐하면 A 자동차는 가격은 400만 원 싼데 1km 주행할 때 즉 1리터당 10km를 갈 수 있는 차고 B 자동차는 가격이 400만 원 비싸지만 1리터로 15km를 갈 수 있으니까 얘보다 5km를 더 많이 간단 말이야. 그러면 자동차를 오래 타면 오래 탈수록 기름값에서는 B 자동차가 유리하기 때문에 A에서 400만 원 비싸게 샀지만 그 400만 원을 즉 기름값이 400만 원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시점에 그 이상이 되면 그거를 상쇄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즉 산 비용이 비쌌지만 그거를 400만 원치를 까고도 기름값을 계속 싸게 쓸 수 있으니까 B 자동차가 유리해지는 시점이 생길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도대체 몇 킬로를 타면 A 자동차랑 B 자동차가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어째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지? 즉 자동차 비용 플러스 기름값.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몇 킬로를 탄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가정하기를 X 킬로미터를 타면 A와 B가 비용이 차값 플러스 기름값이 같다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 X를 찾아내는 거야. 그럼 A 자동차는 X 킬로미터를 타면 얼마가 들까? 첫째, 2천만 원 더하기 자 1리터당 10km를 가. 맞지? 근데 여기서는 1리터에 1,500원이라고 일정하다고 했거든. 그럼 1리터에 1,500원으로 일정한데 그러면 10km를 간다면 여기서 우리 계산을 또 해야 돼. 10km per 리터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1,500원을 가지고 몇 킬로 간 거야? 10킬로를 간 거야. 그러면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1킬로 가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야? 150원이 드는 거야. 이게 A 자동차야. 그럼 B 자동차는 15km를 가는 거야. 1리터로. 근데 1리터는 비용이 얼마냐면 1,500원이거든. 그럼 우리는 양변을 15로 나누면 즉 1km를 가는데 얼마가 드는 거지? 100원이 드는 거야. 왜 1,500원으로 15km를 가니까. 우리는 그래서 X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km에 얼마씩 드는지를 계산을 먼저 해야 돼. 그러면 내가 X킬로를 운행하는 시점에 얘는 2천만 원에다가 X킬로미터를 갔어. 그럼 얼마가 들었냐? 1km에 150원이 사용되니까 X킬로미터를 갔으니까 150X원이 기름값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랑 그 다음 이꼴 2,400만 원짜리 자동차 가격 플러스 얘는 1km에 100원이 들어가. 훨씬 싸. 근데 똑같이 X킬로미터를 갔어. 그러면 100X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같다라고 놓으면 자 100X를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50X가 되고 2,400만 원인데 2천만 원을 이항시키면 여기는 400만 원이 됩니다. 양변에 50으로 나누면 400만 나누기 50이니까 400 나누기 50 그러니까 8이 되겠지. 8만이 됩니다. 8만. 즉 몇 킬로를 타면 이 두 자동차를 산 비용과 기름값이 들어간 비용이 A 자동차의 비용 플러스 기름값, B 자동차의 비용 플러스 기름값이 같아진다고? 8만 킬로를 타면 두 개의 비용이 같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는 내가 B 자동차를 타면 비싸게 샀어. 손해야. 이게 더 싼데? 400만 원 손해본 것 같아. 그런데 얘는 연비가 좋아. 오래 탈수록 기름값이 매달 작게 들어가. 근데 그게 언제까지? 8만 킬로를 타면 즉 A 자동차를 타서
기름값을 비싸게 주고 탄 비용을 합친 거랑 2,400만 원짜리 차를 사서 기름값을 좀 싸게 주고 합친 거랑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이라 해 그거를. 같아지는 거야. 그럼 8만 킬로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누가 유리한 거야? 무조건 B가 유리한 거야. 왜? 이미 400만 원을 여기서 상승시켰거든. 여태까지 8만 킬로 타는 동안에 기름값에서 그 400만 원을 따라잡은 거야. 절약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얘는 계속 즉 킬로당 150원을 주는데 얘는 킬로당 100원만 주면 되니까 8만 킬로 이후부터는 즉 차를 비싸게 산 본전을 뽑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최소 몇 킬로를 초과하여 주행해야 B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A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유리한가? 차는 비싼데 더 유리하대. 왜? 기름값이 싸니까. 근데 그게 바로는 아니고 차를 8만 킬로를 타는 시점부터야. 근데 8만도 안 타고 차를 팔 거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유리한 거지. 8만도 안 타고 차를 팔 거면 8만 킬로보다 더 많이 오래 탈 거면 B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 답은 그래서 뭐다? 몇만 킬로를 초과해요. 8만 킬로를 초과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을 찾는 거는 8만 킬로인데 그걸 아까 전에 뭐랬냐면 어느 가게에서 과자를 사는 것이 유리한가는 금액이 어떻게 된 걸 찾는 거야. 더 싼 거를 찾는 거야. 자, 그래서 방정식으로 설명했지만 이거를 이제 부등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의 금액과 아래 금액 중에서 질문에서 뭘 물으냐면 B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가라고 했어. B가 유리하다는 말은 아래쪽이 이 금액보다 어떻다? 크다? 작다? 유리하다는 것은 들어간 금액이 작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등식으로 바뀌는 거지, 등식이 아니라. 그래서 8만보다 크다가 이 문제의 답이니까 질문이 어디를 초과해야 되느냐 물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8만 초과하다. X는. 그래서 8만을 초과해야 된다가 답이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굳이 부등식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두 개가 같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답을 찾아내고 그때는 같아. 아, 8만 킬로보다 더 많아지면 기름값이 싼 데가 유리하겠구나. 그래서 8만 킬로를 초과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8만 킬로를 초과한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초과한다 말을 안 주고 예를 들어 다음 보기 중에서 A 자동차를 타는데 유리한 답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어디야? 1번이야. 두 자동차에 즉 들어간 총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은 했으면 2번이 답이야. B 자동차를 타는데 유리한 거리는 하면 3번, 4번, 5번 다 답인데 가장 유리한 거리는 하면 오래 탈수록 B가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보게 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을 선택하는 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줍니다. 이 문제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누가 누구보다 유리하다. 때로는 편의점 마트 가격으로, 때로는 지금 자동차 운행 비용으로, 때로는 용돈 소비하는 걸로 계속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 x의 값이 4다. 이거 또 나왔다. 수직선 그래서 위치 찾는 문제. 자, 뭐 하는 문제? 수직선 그래서 위치 찾는 문제. 일단 x를 구해야지.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x 왼쪽, 나머지 오른쪽. 2로 나누면 x는 2분의 2a 빼기 3. 자, 가장 작은 정수가 4가 돼야 된대. 수직선 딱 그려서 x가 얘보다 크대. 근데 그 안에 4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4 딱 찍고 옆에 3 하나 찍고 어디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니까 크다니까. 이 위치에 누가 있어야 돼? 2분의 2a 빼기 3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누구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3과 4 사이. 자, 이랬다 끝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얘가 동호가 있냐 없냐 체크하고
얘가 하얀 동그라미라는 게 중요하다 했지. 자, 이 동그라미를 4 위에 갖다 놓으면 되니 안 되니? 4를 못 가지니까 안 되는 거야. 얘는 4 위에 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4에 덩어리를 넣으면 안 돼. 근데 이 동그라미를 3 위에 갖다 놔도 답을 4를 가지는데 문제 있어 없어? 없어. 왜? 3을 안 가지니까. 그럼 3 위에는 와도 돼. 여기는 덩어리를 넣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양변에 2를 곱하면 얘는 6이 되고 2a 빼기 3이 되고 1을 곱하면 8이 되고 양변에 3을 더하면 얘는 9가 되고 2a가 되고 얘는 11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a는 즉 2분의 9 이상 2분의 11 미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수 a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2분의 9는 4.5니까 이 안에 있는 정수 a는 누구겠니? 일단 5가 있겠죠. 자, 2분의 11은 5.5니까 5.5보다 작은 애는 6은 될 수 없잖아. 그럼 5 하나밖에 없겠네. 따라서 이렇게 A 값이 나왔습니다. 위치 찾는 문제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죠. 단계가 C단계야. 참 풀면 친구들이 어려워한다. 특히 덩어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는 거. 그 다음 문제. X가 4a 플러스 1보다 작다를 만족한다. 그건 아예 풀이를 X의 값을 부등식을 줬네. 아예 계산할 것도 없네. 이번에도 X의 값 중에서 양의 정수가 3개래. 이걸 찾아야 돼. X가 누구지 그럼? 누구길래? 방정식을 만족하는 Y의 범위를 구하라. 이 뒤에 거는 좀 이따 생각하고 일단 요거부터 해석을 해보자고. 그거를 찾아야 그 다음 말을 뭐 하라는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X가 어떤 수야? 또 수직선 그리고 위치 찾는 문제지. 누구보다 작다니까 이번에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왼쪽으로 가는데 양의 정수가 3개가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누가 들어있어야 되겠니? 이 안에는 1, 2, 3이겠지. 그래서 1, 2, 3 딱 찍어놓고 이 3개를 가지려면 당연히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겠니? 3과 4 사이에 동호인이 없니? 없지? 하얀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가는 위치에 바로 요수 누가? 4a 플러스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의 수를 3개를 가져. 4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4개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a 플러스 1이라는 위치가 어떻게 돼? 3과 4 사이. 자, 동호 체크해야 됐지. 자, 얘가 3위에 왔다. 그럼 3을 안 가지잖아. 안 되지. 3위에 놓으면 안 돼. 4위에 왔다. 원래부터 하얀 동그라미니까 4위에 와도 문제 없지. 4는 동호 넣어줍니다. 이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맞지? 알겠니? 반드시 동호 체크해야 됩니다. 따라서 A를 구하면 양변에 1을 빼. 그럼 4A는 2보다 크고 그 다음 3보다 작거나 같고 양변을 4로 나누면 A는 2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A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됐어요? 근데 질문에서 이제 뭐라 했나 보자. 질문에서 뭐냐면 누구의 범위를 구하라? Y의 범위를 구하라. Y를 부등식으로 만들으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구한 거는 누구에 대한 부등식이야? A에 관한 부등식이야. 그럼 이거를 Y에 관한 부등식으로 바꾸려면 A를 Y로 체인지 시키면 되겠네? Y로.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에 식 있잖아. 누구를 바꿔치기 하면 돼? A를 Y로. 그럼 Y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A는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A는 넘기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2로 바뀌네. 얘를 여기다가 슛골인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니?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2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y에 관한 부등식으로 바뀌었으니까 y의 범위를 구하라. 이제 y만 남겨놓고 다 이항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지. 근데 뭐 때문에 귀찮다? 분수 때문에 귀찮다. 양변을 얼마 곱해버릴까 먼저? 4를 곱해버리자.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2y 플러스 8이 되고 여기는 4를 곱했으니까 3이 되겠지. 양변에 8을 빼자. 마이너스 12y가 되고 8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8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양변을 마이너스 12로 나누자. y는 부동호 방향 바뀌겠지. 부동호 방향 바뀌겠지.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5니까 12분의 5. 얘는 12분의 6. 자, 그래서 y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답을 적을 때는 작은 거를 왼쪽에 적어야 되니까 y는 1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12분의 6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완성시켜주면 됩니다. 왜 갑자기 a의 범위를 구했는데 y의 범위를 구하러 바뀌지? 이 식을 이용해서 a의 범위를 y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문제가 풀리는 그런 종류의 문제라는 거야. 네, 약분을 해서 답을 적어야겠네. 이럴 때는 안 하면 선생님들이 마음이 너그러운 선생님은 맞다고 해주지만 마음이 안 너그러운 선생님은 너는 초등학교 안 나왔니? 이러면서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객관식이면 보기에 답이 이제 약분된 게 보일 테니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비교해주면 1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다 약분해서 답을 적어놨습니다. 약분하는 거 잘 찾았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문제가 상당히 많어. 계속 수직선 그려서 위치 찾는 문제. 그 다음에 문자를 다른 걸로 바꾸어서 문제를 푸는 문제. 이걸 풀어라. 풀어야지. ax, bx 넘기면 마이너스 bx. 그 다음 넘기면 2, 3이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동류한 계산하면 a 빼기 b의 x가 되고 5보다 크다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쉬운 것 같은데 이 문제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를까요, 친구들이? 누구를 나누는데? 누구를 나누는데? A, B, B를 나누는데. 근데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할 건데? 양수야, 음수야? 알아볼라. 모릅니다. 왜? 문제에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다른 애들은 A가 2보다 클 때, A가 B보다 클 때, A가 B보다 작을 때, A는 B일 때 뭐 알려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A, B는 상수라고 했지 누가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안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쟤가 안 알려주면 내가 스스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몇 가지가 가능한데? 3가지가 가능합니다. 왜? A가 B보다 크면 양수, A랑 B랑 같으면 0, 0도 가능합니다. 왜? 같다 안 같다 말 없잖아. A가 B보다 작으면 음수.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이렇게 하고 A가 B보다 클 때는 답이 X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니까 A 빼기 B분의 5보다 크다 이게 답이고요. 두 번째는 A가 B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A 빼기 B분의 5입니다. 이게 답이고요. 세 번째는 A랑 B가 같을 때는 같으면 왜 뭐 되는데 0 곱하기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의 답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0은 X랑 곱하면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근데 X에 어떤 수를 넣어서 0이랑 곱했는데 5보다 커지는 X를 찾으시오라는 뜻이야. 그런 일이 있나?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돼?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어떻게 될까? 0은 5보다 항상 어떻니? 작잖아. 그럼 X에 누구를 넣어도 항상 0이고 항상 5보다 작으니까 해가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아무나 다 되는 거야. 왜? 아무나 넣어도 0은 5보다 항상 작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지금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조건을 아예 안 줍니다. 내가 스스로 조건을 나누면서 답을 3가지를 따로따로 다 적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부호를 안 알려주면 안 알려준 대로 그 상황에 대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서술형 문제라고. 이해됐습니까? 근데 왜 부등호 방향이 뭔지 모르지? 누가 큰지를 모르니까. 근데 어차피 그래봐야 이 앞에 있는 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 양수구나, 0이구나, 음수구나 3가지밖에 없어. 그럼 3가지의 답을 다 적으면 되는 거야. 그냥 스스로 경우를 나눠서. 조건을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적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이 마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